안녕하세요. 메타명리 준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갑진년 정화일간의 일지별 신년 운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 분들 현재 2023년 개묘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2023년 개묘년 쉽지 않은 그런 한 해라고 제가 올해 초부터 신년 운세 영상 때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그래도 또 어떤 분들은 도전적이고 여러가지 난제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묵묵히 수행해 가면서 그래도 원하시는 결과를 차분하게 이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2023년 개묘년은 정화일간 분들에게 천간으로 편간에 지지로는 편인이죠.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학습, 자기개발 이렇게 조용하게 변화가 크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묵묵하게 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소 긍정적인 그런 또 한 해가 되기도 하는데, 그와 반면에 나의 건강적인 부분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 또 계약사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내가 다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적절히 잘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개묘년의 가을이죠. 2024년 갑진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올해 남은 기간을 또 잘 마무리하셔야지 2024년 갑진년 천간으로는 간목과 지지로는 진토의 에너지를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니까, 너무 올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잘 참아가고 인내해 가시면서 내년을 잘 준비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화일간 분들의 2024년 갑진년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준비하면 좋을 것인가 공통 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본 영상은 참고 정도로만 해주세요. 사람한테는 언제나 연주가 있고요, 또 월주가 있고요, 시주도 있죠. 각자의 대운이 있고요. 대운의 흐름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또 운의 흐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성은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화일간 분들 공통 부분, 공통 흐름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정화일간 분들은 내년 2024년 갑진년을 보시기 전에 우선 2019년 정도로 돌아가 볼게요. 자, 2019년부터 2020년을 거쳐서 또 2021년이 있었죠. 그리고 2022년을 맞이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펼치기보다는 그동안 있었던 결과에 대해서 누리거나 아니면은 좀 소비 지출이 많아져서 내 씀씀이가 늘어나게 된다든지, 활동성에 있어서 역동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역동성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그래도 대체로 나한테 자리 발전이라든지 체면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명예사, 내가 좀 남들 앞에 드러나는 일, 그런 외형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발전의 요소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자, 2022년으로 가게 되면은 천간으로는 정관이죠. 그리고 지지로는 정인이 되고, 또 2023년 올해는 또 천간으로 편관이죠. 그리고 지지로는 편인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은 천간으로 정인이죠. 그리고 지지로는 상관이 됩니다. 2022년부터도 또 역시나 역동성은 떨어집니다. 역동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변화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든지 여기저기 시끄럽게 부단하고 분주하고 부산스러운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2023년은 2022년에 비해서 다소 안정감이 조금은 떨어져요. 2022년은 그래도 안정감을 어느 정도 내가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되긴 되거든요. 역동적이진 않은 모습이더라도요, 2022년은 괜찮았다. 어떤 점이 괜찮았냐? 안정성, 조용한 모습으로 나의 일을 묵묵하게 수행하는 일들, 그런 일들은 괜찮았다. 그래서 나의 명예사라든지 자리 발전이라든지, 사업자라면은 자신의 간판을 그렇게 달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러다가 2023년은 다소 내가 고민에 빠지게 되기도 해요. 이럴 때는 지지로 또 편인이 들어왔죠. 자, 지금 개묘년 신수는 아니지만 잠깐만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임묘진이라는 이 구간 자체가 나한테는 역동성이 그렇게 큰 구간은 아닌데, 2024년 내년 정도 가서야 나한테 역동성이 어느 정도 생기는 그런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직전 단계인 2023년은 다소 내가 성장통을 겪어야 돼요. 그런 성장통이 있는 한 해가 됩니다. 그것이 학생이라면 학업에 대한 성장통이 있을 거고, 자기 개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험, 자격증 뭐 다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성장통이 올해는 있는 그런 한 해예요. 2023년은 직장인 분들은 뭐예요? 상사와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나한테 과중한 그런 업무들, 그런 프로젝트들, 그런 걸로 인해서 나의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업가분들은 문서사나 계약사나 사기, 부도, 그게 아니라면은 현금 흐름에 있어서 다소 유동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2023년이 난제, 도전적인 과제, 그런 스트레스거리들이 많이 생기게 될 수 있는 한 해의 흐름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성장통이라고 잘 생각을 하시고 이 과정이 필요했다. 언제를 위해서? 훗날 다가올 나의 때를 위해서 버티시고 스스로 내적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러한 시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실제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나의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나의 내면적인 부분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좋다. 그래서 이때는 축소하고 위축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실이 강해진다. 내가 스스로도 밀고 나가야 돼요. 잘 견디고 버티고 다가올 나의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나의 때는 언제 다가오냐? 자, 2028년이 뭐예요? 천간으로는 무, 지지로는 신. 2029년은 뭐예요? 천간으로는 기, 지지로는 유. 무언가 내 활동성을 열어나감에 있어서 기초적인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2026년 정도까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때까지는 나의 전문성이나 기반, 기본적인 인프라, 그리고 빼먹으면 안 되죠. 내실 잘 다져나가는 시기가 2026년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7년부터는 나의 활동성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돼서 나에게 행복감이라든지 아니면 성취감이라든지 이러한 긍정적인 기운들을 내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중기적인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인내심을 기르고요. 기본 체력을 기르는 거예요. 체력이 있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면적인 체력도 됩니다. 나의 멘탈 관리예요. 그런 것들을 쭉 이뤄나가서 나의 전문성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추후에 있을 2027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8, 29를 쭉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뭘 밀고 나가요? 나의 인생의 행복감이나 성취감을 느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혹은 미션, 인생의 중장기적인 목적,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쭉 밀고 나가야 되는 시간이 2027년부터 점차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 비해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잘 해놔야 됩니다. 중기적인 안목으로. 취업도 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사업도 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결혼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 문제라든지 의식주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들 중기적인 안목으로 잘 판단을 해서 2027년 정도를 기점이 되는 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병행하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준비시키고 대기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운테크죠.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운테크라고 말씀드려요. 이 운테크 안에 재테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나의 인생의 경영자가 되시려면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 이런 비전 들을 갖고 단계별로 성취하고 준비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단단히 만들어 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세월부터 앞으로 있을 그런 흐름까지도 제가 이렇게 하나씩 다 보는 거고, 이렇게 본다라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것이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고 파도의 흐름과 같은 운의 흐름을 우리가 탔을 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를 저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전반적인 그런 운의 흐름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각자의 입장, 위치별로 맞게끔 목표 설정을 하고 잘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화일간의 운의 공통 흐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2024년 갑진년 정화일간은 또 공통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운이 발현이 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가 또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정화일간 분들은 내년 2024년 갑진년이 천간으로 간목이 정인에 지지로 진토는 상관에 또 내가 거기에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천간부터 볼까요? 천간 간목 정인은 진토 상관에 또 쇠지에 놓인 그런 모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분들이든 직장인분들이든 가정주부분들이든 여러 가지로 학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학습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 이런 자기개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한번 추구해 볼까 라고 많이들 고민하시고 고려를 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계속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사업자분들이나 그게 아니어도 문서나 계약사의 취득사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분들이 이럴 때 고민이나 고려 또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기도 해요. 그런 모친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게 되는 그런 한 해의 흐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내가 실행력이 좋은 편에 속하고
그죠? 어떤 분들은 내가 실행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행력이 좋다라고 하면은 무리를 해서라도 행동으로 옮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행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럴 때 내가 행동에 잘 못 움직이고 머릿속에서만 자꾸 맴돌고 우유부단해서 결과적으로는 실행도 못 해보고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안 정해졌어요. 또 양자역학하고도 또 많이 관련이 돼 있죠.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는 개개인의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유의지가 반영이 돼서 또 결과가 나와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실행을 못하겠는가라는 현실적인 판단, 그러한 감각은 지금부터 내가 좀 잘 키워나가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지지를 볼게요. 지지의 진토는요, 상관에 정화일간은 또 세지에 놓이게 됩니다. 진토는 화계지의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화일간 분들은 내년 진토를 보게 되면은 내가 새로운 그런 진로나 새로운 일거리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활동을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의식주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소비하거나 아니면 소모하게 될 일, 지출하게 될 일,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실수나 무리수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은 굉장히 내가 즉흥성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편법을 쓰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탈법적인 일, 불법적인 일 이런 것들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실수나 무리수를 두게 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주변으로부터 구설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시비나 다툼, 마찰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조금 시끌벅적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실수나 무리한 일들 아니면은 너무 즉흥적인 그러한 일들은 다소 내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알고 가시면 좋아요. 내가 남과 이렇게 구설이나 시비, 다툼, 마찰이 생기면 꼭 법적인 그런 송사나 아니면 관제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해요.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로 자제하려는 노력이 있죠. 인내하고 절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좀 계획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럴 때는 대체로 계획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무계획성으로 가려고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내가 시행착오를 겪게 될 수 있다. 이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그러한 대가는 또 다를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 그냥 여기 배낭여행 갈 거야 라는 그런 즉흥적인 생각으로 배낭여행을 이렇게 갔어요. 가다 보면은 내가 거기서 숙소도 잡아야 되고 또 거기에 관광지도 들려야 되는데 이러한 준비가 하나도 없이 즉흥적으로 떠났다가 고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행착오의 대가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내가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그런 계획성을 좀 갖고 일을 실행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무난하게 넘어가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대가로 인해서 내가 사실은 더 저렴하고 좀 가성비가 좋은 그런 숙소를 잡을 수 있었는데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데를 잡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이렇게 비싸고 가성비도 좋지 않고 그런 배낭여행에는 맞지 않은 그런 숙소가 잡히게 되기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은 그럼 뭐예요? 또 지출, 소모, 여러 가지 에너지 낭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참고를 미리 하시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리부터 준비를 하자. 밖에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챙기자. 밖에 태풍이 올 것 같으면 나갈지 말지 잠깐만 좀 기다리자. 잠깐 몸을 피해 있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내년 2024년 갑진년에 좀 실수를 줄여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수와 무리수, 즉흥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투기와 관련이 있어요. 투기는 뭐예요? 주식이 제일 크겠죠? 많은 분들이 주식을 접하기가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부동산도 가능하죠. 암호화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좀 투기적인 무리수를 두는 자금 운용 이런 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손재수로 연결될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나의 푼돈을 집어넣어서 목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좀 오래 묵힐 수가 있어요. 최소 중기적으로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 장투라고 하죠. 그렇게 강제 장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시장 조사도 열심히 했고 기업 조사도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거 투자는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막지 않아요. 내 전문성을 앞세워서 투자를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게 아니라 즉흥성이 가미된 그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손재수가 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참고를 좀 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 아니면 투기를 하실 때 여러 가지로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점이죠. 결국에는 내가 가용자금이 좀 떨어지게 되죠.
나의 그런 의식주 면에서 혹은 삶의 질 면에서 이게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한동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쓸 돈, 투자 자금 뭐 이런 것들을 공과 사를 잘 나눠서 밸런스를 맞춰가야 된다 라는 점이 보여져요. 자산을 배분하고 투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누가 뭐라 할 건 아니죠. 본인이 다 책임을 지는 거고,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내가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과실을 내가 스스로 확보하는 것도 되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때는 금전 관리 면에서는 다소 좀 타이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묶일 일, 중기적, 장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마다 중장기의 그 느낌이 다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나의 현금을 묶어둬야 될 일, 그럼 그게 뭐가 되겠어요? 바로 부동산일 수 있어요. 차라리 부동산에 묶어놓는 것도 현명한 일일 수 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바로바로 또 현금화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내 집 마련,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부동산 문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묶어놓는 그런 모습도 현명하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또 여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의식주의 증가면 있죠. 부합하는 부분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문서사, 계약사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추구해 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긍정적인 소비 아니면 소모, 지출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이만한 평수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내년 같은 경우는 내가 좀 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자금이 들어가겠죠. 그게 뭐 전세든 월세든, 그게 아니면은 실제로 내가 매입을 했든 뭐 여러 가지로 그것은 내 상황에 맞게끔 해석을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계획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나 나의 그런 능력 한도 내에서요. 그런 식으로 의식주의 발전이나 증가, 확보하는 그런 모습도 긍정적이다 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육친적으로는요, 남자나 여자나 좀 부친에 관련된 그런 문제 있죠.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내가 좀 신경을 쓰거나 케어를 해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남녀공이 서로에 대한 배우자, 이건 기혼자의 경우죠. 배우자에 대한 그런 이슈사항이 좀 발생하기도 해요. 남자분의 경우 기혼자 남자인데 내가 또 자녀까지 있다라는 분들은 이럴 때 자녀에 대한 그러한 이슈사항, 이런 것들로 내가 신경을 쓰고 케어해야 될 일들이 좀 발생하기도 한다 라는 부분이 정화일간의 공통적인 그런 갑진년 신년 운세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부터 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지금부터 내가 그러한 투자할 일이나 자금을 소모 지출할 일, 아니면 의식주를 좀 증가시키거나 확장하거나 아니면 확보를 할 일, 그러한 일에 있어서 계획을 잡고 잘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를 줄여야 성공의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즉흥적인 계획에도 없던 배낭여행을 떠나는 일과 같은 그러한 일들로 내가 좀 소모나 손재수나 에너지 소모나 대가를 치러야 될 일, 그런 일들만 좀 주의하시면 내년 한 해 그래도 내가 좀 활동성을 열어나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그런 한 해니까. 또 상관의 운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상관이 흉신이니까 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러시는데 그것도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계획을 철저히 해서 실행에 옮기는가 제일 중요한 점이니까. 그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영상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만들어서 올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할 수 있는 점은 차분히 잘 준비하셔서 내년 한 해를 긍정적으로 맞이할 그러한 마음가짐과 채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화일간의 내년 2024년 갑진년 공통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일지별로 내년 갑진년 신년 운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정축일주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정축일주 분들은 일지에 축토 식신을 놓고 계시고 또 거기에 묘지에 놓이신 분들입니다. 정축일주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사람들과 그런 상담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자꾸 컨설팅을 해주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알려주고 싶은 욕구가 있다. 가이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관광 가면은 그런 관광 가이드 분들 계시잖아요. 뭐 그러한 역할도 하려고 하고, 동시에 명상이나 종교, 철학, 예술, 명리학 굉장히 관심이 많아 하시고,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색깔, 이런 것들이 좀 강한 편이다. 백호죠. 내 인생의 전변에 있어서 백호와 같은 그런 모습도 갖고 있다. 집에서는 또 소파와 한 몸이 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자기만의 그러한 생각에 굉장히 자주 잘 빠지시기도 해요. 그래도 대체로 다양하게 다재다능한 그러한 면들로 내가 또 사회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재물활동을 구해 나가시는 재능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장간안을 볼게요. 지장간안에는 계수, 편관이 관대지고, 신금, 편제가 양지에 놓여 있고요. 기토, 식신이 묘지에 놓여 있고요. 내가 재능과 능력, 실력을 앞세워서 재물활동을 구해서 나의 그런 자리 발전이라든지 나의 그런 명예나 체면을 앞세워서 그렇게 사회활동을 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담겨있는 일주가 됩니다. 그러한 분들이 2024년 갑진년을 만났어요. 천간으로 갑목은 정인에, 지지로 진토는 상관에, 또 거기에 내가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학생분들부터 볼까요? 학생분들은 이럴 때 사실 나의 그런 학업, 성적, 시험, 자격증도 되고요. 학위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이런 생각이 많아지는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굉장히 집중이 잘 안 돼요.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구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마음과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내년은 엉덩이가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래서 활동성이 늘어나거든요. 활동성이 늘어나면은 자꾸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공부는 움직이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학업의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 독하게 해야 된다. 이럴 때. 그런데 체대를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활동적인 그러한 학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체대라든지 아니면 운동선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내년에 괜찮다. 하지만 그러함과 동시에 좀 실수도 발생해요. 이럴 때. 내가 평소에 머리가 좋아서 성적이 잘 나왔었어요.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진 그런 수재분들, 영재분들 이럴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만 믿고 나 할 수 있어. 머리 잘 돌아가니까 라는 생각으로 하시다가 실수가 발생하니까 실수를 줄여나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학업에 있어서 실수를 발생한다는 게 뭐예요? 그런 시험 볼 때 아니면 자격증 준비할 때 내가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실수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노력을 남들보다 2배, 3배는 해야 된다. 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제 채널에 오셔서 또 이런 영상을 보시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내년에 어떻게 시험 못 보는 거 아니야? 원하는 학교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본인 스스로 인지시킬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더욱 긍정적이다 라는 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정축일주 학생 자녀를 두시는 부모님께서는 이럴 때는 내년에 내 머릿속에서는 언제나 그렇게 공부나 학업, 성적, 시험, 자격증, 학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생각이 아주 많아지는 때니까 다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게끔 현실적인 그런 환경에 있어서 조언도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잔소리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요. 다소 이때는 내가 선생님이나 부모님과의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뭐에 있어서요? 나의 진로에 있어서요. 나는 마이웨이를 할 거야 외치는 그런 학생분들이 이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꾸 이탈하려고 하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모습이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부모님하고 또 선생님하고는 부딪히겠죠.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다 보수적인 분들이실 거고 학생분들은 이럴 때 나 진짜 내 길을 갈 거야. 말리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잘 해야 한다. 그리고 내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중2병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해니까 스스로 내가 좀 중2병 같이 행동하면 좀 그런가? 이게 좀 아닌가? 라는 점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좀 옆에서 도와주시면 돼요. 동시에 또 여러 가지로 자금의 그런 소모지출 굉장히 많을 수 있다 라는 점이 보여져요. 자금의 소모지출은 뭐예요? 학생분들은 책 사는데, 학원 다니는데, 동강, 학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금의 지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런 점 좀 참고하시고 내년 한 해 전반적으로 내가 어떤 학업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면은 평소에 내가 잘해왔다 그러면은 더욱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내년을 맞이하시는 것이 좋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런 학생분들은 이럴 때 진짜 그럴 수 있으니까 가족회의나 부모님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게 좋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직장인분들 볼게요. 직장인분들은 이럴 때 퇴사 욕구가 정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주변과 좀 시비나 다툼이나 아니면 마찰, 구설 있죠.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언행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언행은 뭐예요? 나의 행동과 말이잖아요. 이때는 입을 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입을 아예 닫고 살 수는 없으니까 두 마디 할 거 한 마디만 하고 만다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않는다든지 남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끼어들지 마라. 그래서 대화의 수를 조금 줄이는 것을 추천드려요. 대화의 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뭐 커피를 한잔 하면서 주변 동료분들과 얘기할 수 있고 점심시간에도 얘기할 수 있고 퇴근 후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언행을 주의해라. 나의 말 한마디 잘못으로 인해서 퍼져나갈 수 있다. 시비 다툼, 구설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마찰에. 또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것들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에. 일에 있어서 또는 자기 개발이나 자신의 진로에 있어서 꾸준히 내가 굳혀 나가려는 그런 모습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나는 그냥 퇴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진짜 퇴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퇴사 욕구가 올라가는데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 계신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상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자기가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앞서서 제가 정화일간 공통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흐름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모든 계획과 채비가 끝났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퇴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즉흥적으로 관두고 싶다. 회사 생활을 하다가 옆에 동료나 아니면 상사랑 싸우고 그냥 나 나갈래 이러고 나가는 거는 안 좋다. 그냥 마음속에 내가 사표를 언제나 가슴속에 품고 있었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관두려는 분들 그러한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보여져요. 이때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많은 인내심이. 그래서 주변과의 그런 다툼, 시비, 마찰 이런 걸 줄여 나가시고 소문 아니면 그런 나에 대한 풍문 뭐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절제, 자제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때는 뭐 부서 이동 이런 것도 돼요. 부서 이동도 되는데 무언가 핵심의 그런 모습은 아니고 약간 비핵심으로 발령이 난다든지 그게 아니면은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휴직도 돼요. 육아휴직 뭐 이런 모습도 되니까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좀 계획성 있게 내년 한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업가분들 볼게요. 사업가분들은 내년에 나의 직원, 그게 아니면 사업장의 그런 설비, 기계, 그게 아니면 뭐 인프라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증가를 시키려고 해요. 증가. 무언가를 확보하려고 한다. 내가 계획성 있게 진행하면 상관은 없어요. 계획성은 오케이다. 무계획적인 것들 있죠. 무계획적인 것에 있어서는 실수나 좀 탈이 나기도 한다. 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계획성을 갖고 가야 돼요. 계획성을 갖고. 조그마한 평수에서 좀 크게 넓혀보고 싶었다라는 분들은 계획성 있게 넓히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연히 자금의 소모 지출이 있겠죠. 자금의 소모 지출이 있으면 여기에는 대출도 낄 수도 있고요. 하인 자본이 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너무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오래 묶여서 그런 손재수나 결국에는 그런 원리금에 있어서 내가 부담이 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적절히 밸런스 있게 조절을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럴 때는 거래처 있죠. 무언가 변동사가 발생하기도 해요. 내가 변동한다기보다는 거래처의 변동사예요. 이거는 프리랜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분들도 개인 사업이에요, 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해외 거래처와 관련돼 있으면은 오케이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거래처로부터 무언가 변동사가 생겨서 그런 관계적인 문제라든지 입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함과 동시에 직원이나 사업장 설비, 기계, 뭐 인프라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자금의 소모 지출을 해야 될 일들, 직원을 충원하느라 혹은 뭐 이런 설비나 기계, 인프라를 확장하고 증가시키느라 소모 지출을 하고 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럴 때 내가 좀 편법을 쓰게 돼요. 약간 탈법적이고 뭐 불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때 내가 실수나 구설이나 이런 게 발생하셔서 그런 송사 뭐 이런 큰 싸움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적절하게 내가 줄을 잘 타야죠. 아슬아슬하게 외줄을 타더라도 끊어질 곳에서 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탄탄한 곳에서 외줄을 타라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이때 내가 열심히 그런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재투자의 모습이 보여요. 재투자. 재투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번 게 있으면은 또 나가는 것도 있다.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내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서 투자를 실행하면 좋다. 공통 부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보여지니까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하시고요. 기혼자분들 볼게요. 기혼자분들은 이럴 때
앞서 공통분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남녀 공통으로 첫 번째로는 그런 배우자에 대한 그런 이슈상, 관계나 경제나 건강적인 그런 이슈상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남녀 공통으로. 그러함과 동시에 남자분들은 이때 자녀에 대한 이슈가 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자분들은 남편에 대한 이슈상 있을 수 있다. 기존에 내가 전반적으로 사이가 좋았다라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기존에 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럴 때 정리를 하시게 되기도 해요. 정리를 실행합니다. 여자분들은 이럴 때 배우자와의 관계를 주의하셔야 돼요. 남자분들보다도요. 그리고 이럴 때 남녀 공통으로 서로가 언행에 있어서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행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 이때는 막말을 하게 돼요. 내가 정말 잘해주다가도요. 갑자기 래퍼처럼 변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삔또가 나간다 그러죠.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내가 참고를 하시고 이러한 점은 내가 좀 자제해야겠구나.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포함이에요. 남자분들은 행동에 있어서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가정 외 이성관계 있죠. 이런 걸 좀 주의하시면 좋아요. 별것도 아닌 건데 이때는 마음이 좀 동해요. 즉흥성을 띠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수하게 될 수 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배우자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주의하시고, 또 공통적으로는 의식주를 내가 좀 증가시키고 싶다. 뭐 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가고 싶다. 이런 분들 이럴 때 어느 정도 가능해지기도 해요. 아니면 뭐 그런 가전, 가구, 자동차, 자전거, 휴대폰 뭐 여러 가지로 다 되죠.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고 싶었다라는 분들은 이럴 때 실행에 옮기시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좀 무리하게는 하지 마세요. 적절하게 좀 그렇게 넓혀 나가고 증가시키고 의식주를 좀 확보시켜 나가시라. 대체로 이럴 때는 기혼자분들이 많이 또 해당이 되는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문서사를 무리하게 또 추구하고자 해요. 그럼 뭐예요? 결국 내 집 마련이죠. 내 집 마련. 싱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보통은 기혼자분들이 내 집 마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잖아요.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막 투자할 일, 자금을 소모 지출할 일,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속도 조절 잘 해나가면서 한도 내에서 그렇게 좀 추구해 나가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혼자분들 볼게요. 여자분들부터 볼까요? 미혼자 여자분들은 애인이나 남친, 뭐 이성 친구 등 이럴 때 다소 연애운이 떨어집니다. 만날 확률이 조금 떨어져요. 내가 싱글인데 애인이나 남친,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었다라는 분들은 이럴 때 눈을 많이 낮춰야 돼요. 그러면 좀 가능해 보이기도 해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연애운이라는 게 또 돌고 도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의 눈이나 그런 기준치, 그런 것들을 팍 낮춰야 된다. 남들이 봤을 때 너 쟤랑 왜 사겨? 라고 할 정도로 기준치를 낮추면은 이럴 때 이성친구가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연애사가 발생하기가 다소 부족한 모습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소개팅, 그런 선짜리, 결정사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리지 말자. 가리지 말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죠? 나의 그러한 확률을 좀 높일 수 있게 시도의 횟수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시도를 많이 해보자 라는 점이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내가 좀 내 의견이 강해지기도 해요. 내가 차버리기도 해요. 내가 이성 친구가 있었다, 연인이 있었다 라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좀 이별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헤어짐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관계가 좀 괜찮았다 라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 헤어지나 이러고 있었던 분들, 아니면 너무 오래된 만남을 해왔던 분들, 이럴 때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자, 미혼자 남자분들 볼게요. 미혼자 남자분들은 연애운이 있긴 있는데 다소 부족한 모습이 돼요. 있긴 있지만 부족하다.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연애사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다소 부족하다예요. 이것도 좀 두 가지로 나눠요. 연애를 안 하고 계셨던 분, 지금 현재 연애를 하시는 분들. 자,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이별수나 헤어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심적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연애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연애사는 가능하지만 이것도 현실과 좀 타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좀 비슷해 보이네요. 두 분 다 좀 심적인 그런 변화가 옵니다. 나의 심리 상태에 좀 변화가 와요. 내가 뭐 남자친구가 있든 없든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난 결혼을 해야겠다. 아니면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라는 분들은 또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렇게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 한 해 연애 비즈니스 잘 열어나갈 수 있도록 내가 또 노력을 해야겠죠. 그 점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축일주의 2024년 갑진년 신년 운세를 간단히 알아봤고요. 정축일주 분들 내년 갑진년 한 해 동안 조심해야 될 거는 언행, 말과 행동으로 나눠지죠. 내가 해야 할 말, 또 하지 말아야 할 말 잘 구별하시고, 행동도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정말 잘 구분하셔서 공과사를 잘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 점만 좀 참고를 하시고 활동성을 넓혀 나가시면서 원하시는 그러한 활동의 목적이나 목표를 하나씩 차분히 달성하시는, 그래서 다가올 나의 때를 잘 준비하시는 그러한 한 해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그러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정묘일주. 정묘일주 분들은 일지에 묘목 편인을 놓고 계시고 나는 거기에 병지에 놓인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묘일주 분들은 인물들이 또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을 적극적인 모습으로 사회활동에서 재물활동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보통 자신의 자격 면허, 학위 아니면 그런 문서 이런 것들로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을 내포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대체로 자신의 그러한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또 강한 면이 있고요. 기혼자 분들이라면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다소 상대가 먼저 무언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수동적인 모습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지장간안을 볼게요. 지장간안에는 간목, 정인이 왕지고요. 을목, 편인이 록지에 놓여있죠. 이렇게 다 인성으로 꽉 찬 분들이에요. 아이디어도 많아요. 아이디어 뱅크죠. 그러함과 동시에 차분한 면도 많고요. 배움과 학습 이러한 것에 있어서도 조화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주변에 시선을 많이 받는 또 그러한 모습도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분들이 2024년 갑진년을 만났어요. 천간으로 간목은 정인, 지지로 진토는 상관에 또 거기에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학생분들부터 볼게요. 학생분들은 이럴 때 공부가 잘 안 돼요. 이때는 엉덩이가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활동성을 더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집중력은 떨어지겠죠. 학업의 효율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그러한 진로에 있어서 다소 의견에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 학생분들은 저는 마이웨이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자퇴의 모습도 돼요. 그러면서 부모님과 선생님과 마찰이 있는 거죠.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즉흥적으로 관두면 안 돼요. 이럴 때는 계획성을 가져야 돼요. 계획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활동성을 위주로 학업을 이루시는 운동선수나 아니면 체대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은 집중력이나 학업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럴 때는 내가 독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독하게. 그러한 각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라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제 채널에 또 이렇게 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보시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자녀분과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진로 변경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많이 생기기도 해요. 이때는 그게 많이 생긴다. 그래도 내가 항상 머릿속에는 그런 성적, 학업, 자기개발, 학위, 그런 면허 여러 가지로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생각이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좀 진로를 변경해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한 점을 좀 주의하시고 내년에 학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의지를 단단하게 해야 돼요. 각오를 단단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런 운에도 무난하게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때는 실수가 많이 날 수 있어요. 내 머리를 믿고 벼락치기 하면 돼 라고 생각하다가 실수가 면발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실수를 줄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컨디션도 되지만 실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만하지 마라. 자만심을 좀 떨쳐라. 평소에 꾸준히 노력을 잘 해야 된다. 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이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직장인 분들 볼게요. 직장인 분들은 이럴 때 휴직, 퇴사 등을 고려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게 되기도 해요. 내가 기존에 회사원이었는데 나 사업하러 나갈래? 아니면은 전문 프리랜서 할래? 내가 준비가 돼 있던 분들은 이럴 때 정말로 이렇게 단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즉흥적으로 관두려는 분들 있죠.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고려를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상사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변 동료들하고도 이럴 때는 대체로 말싸움, 시비, 다툼, 마찰 이런 구설이 생기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때는 언행을 정말 주의해야 돼요.
내가 2마디 할 거 1마디만 한다든지 아니면 1마디 할 거 아예 하지 만다든지 그런 게 중요하죠. 그럼과 동시에 상사와의 문제에 있어서도 좀 붉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즉흥적인 마인드로 나 그냥 그만둬야겠다, 딱 때려칠 거야 라고 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 내가 다 계획이 있었고 준비가 돼 있었던 분들은 나 사업하러 나갈래 라고 해서 나가시면 돼요. 내 길 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즉흥적으로 이렇게 좀 상사의 관계나 주변 동료들과의 시비 마찰 다툼 이런 것들로 그냥 관둬버리고 그런 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평소에 내가 언행주의를 잘 해라. 또 이런 분들은 계시겠죠. 저는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요. 그럼 계속 다니셔도 돼요. 다니시면서 언행을 좀 주의하시는 그런 노력만 들이시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이럴 때는 진로 변경 있죠. 진로 변경이나 그런 부서 이동도 돼요. 이게 핵심의 모습이 아니라 비핵심의 그런 부서로 가게 된다라든지 그런 모습도 되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추구하게 되고 새로운 동료들, 새로운 상사를 만나게 돼서 내가 잘못했다가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냥 주의해야겠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직장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할 것만 조심하고요. 자, 사업가분들 볼게요. 사업가분들은 이럴 때 무리수를 자꾸 두려고 해요. 무리수. 이게 투기도 되거든요. 내가 약간 즉흥적으로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돼요. 새로운 일이라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식업자분들이라면은 새로운 메뉴를 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장을 또 하나 개시를 해본다든지 그러한 모습이 되는데 이럴 때 내가 무리수나 투기나 그런 즉흥성을 두고 내가 일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손재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좀 오래 묶일 일,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때는 되게 갖고 싶은 또 문서가 있어요. 사업장의 문서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예요? 사무실이나 아니면 상가나 토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와중에 실수를 하게 될 일, 또 손재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좀 계획성을 가져야 된다. 또 이럴 때는 나의 직원이나 그런 사업장에 있어서 설비, 시설, 기계류도 되고요.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그런 인프라를 좀 증가시켜 나가고 싶다 라고 해서 무리하게 막 또 재투자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동안 번 돈으로 새로운 설비나 시설을 사야겠어 라고 해서 내가 막 무리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점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도 넓혀 나가는 거는 긍정적이고 재밌는 일이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한 와중에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실수를 조금 줄여 나가자. 그래서 계획성을 갖자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계획성 갖기. 그리고 이럴 때 약간의 그러한 거래처로부터의 그런 변동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기존에 거래했던 그런 거래처와 내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가 이때는 그냥 그만해야겠다 라는 그런 심적인 변화라도 생겨요. 혹은 거래처가 있었는데 거래처가 이제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이든 타이든 거래처로부터 그런 변동사를 내가 겪게 될 수도 있다 라는 점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때 크게 내가 투자할 일, 자금이 소모 지출될 일, 묶일 일,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스럽게 내가 조절을 잘 해가면서 전후 좌우 따져가면서 계획성이 꼭 있는 상태에서 자금의 소모 지출을 이뤄나가시면 추후에 다가올 나의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오케이다. 능력 한도 내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점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기혼자분들 볼게요. 기혼자분들은 이럴 때 우선 남녀 공통으로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한 번 더 반복을 할게요. 남녀 공통 배우자에 관련된 일, 그리고 부친에 관련된 일.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과 관련된 일, 남자분들은 이럴 때 좀 자녀에 관련된 일,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좀 신경 써야 되는 이슈사항들, 좀 케어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건강이든 경제든 그게 아니면은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럴 때 내가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 관계를 정말 너무 정리하고 싶었다 라는 분들은 이럴 때 종지부를 찍기도 해요. 관계 정리의 모습도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이요.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다, 그런데 못하고 있었다 라는 분들은 이럴 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해서 실행에 옮기기도 해요. 근데 저는 관계가 너무 좋은데요, 그러한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한 분들도 이럴 때는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 여자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언행과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점이 좀 보여집니다.
기혼자 남자분들은 자녀 말씀을 드렸죠. 자녀 문제에 있어서 내가 좀 신경 쓰거나 케어할 일들이 다소 좀 발생하기도 하니까 지금부터 내 자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가면은 또 무난하게 또 긍정적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어쨌든 대체로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내년 한 해는 내가 다소 크게 무리수는 안 둬요. 무리수를 두는 모습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지. 이 정도면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크게 뭐 리스크가 있고 그거는 아니다. 다만 여자분들은 내 남편의 건강, 경제, 관계, 사회적인 활동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부터 잘 좀 체크해 나가시고 내년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무리수를 두는 그런 언행이나 실수는 안 하시는 게 좋다. 라는 점이 보여져요. 내년에는 내가 하는 말이 상대한테 칼처럼 느껴지거나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라는 점을 지금부터 알고 계시면 내년에 한마디 실수할 거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러한 의미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내년에 긍정의 가정 환경을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혼자분들 볼까요? 미혼자 여자분들부터 볼게요. 미혼자 여자분들은 이럴 때 연애 운이 다소 떨어집니다. 연애사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조건이 좀 있어요. 좀 내가 눈을 좀 낮추는 거예요. 나의 그런 기준치 있죠? 확 낮추는 거.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요. 그리고 연애사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이럴 때는 내가 기존에 연애 생각이 없었다. 근데 생각의 전환이 오기도 하거든요. 생각의 전환이 오기도 해서 내가 활동성을 좀 넓혀 나가서 만남의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신 분, 이런 분들은 좀 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연애운이 다소 떨어지는 구간이 되긴 돼요. 그리고 기존에 내가 연애 중이었다라는 분들은 이럴 때 다소 이별운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내가 너무 오랜 기간의 만남을 이어왔다. 그런데 좀 헤어질 타이밍을 못 잡았다. 라시는 분들은 이럴 때 정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이 좀 보여지기도 하네요. 연애운이 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또 연애운이 들어오는 그럴 때에는 또 내가 하기 싫어도 연애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다소 그냥 내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생각하시면 좋다. 근데 연애 중이신 분들은 이럴 때 정리를 하게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내가 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래서 상대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언행은 조금 조심하셔라. 이별할 때. 헤어지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점은 좀 있다. 그래서 생각에 약간 전환이 조금 오는 그런 한 해예요. 생각의 전환. 연애를 좀 그만하고 싶다. 혹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결혼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도 해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미혼자 남자분들 볼게요. 미혼자 남자분들은 이럴 때 연애운이 있어요. 있는데 다소 부족하다. 이때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눈을 낮춰야 돼요. 기준치를 낮춰야 돼요. 이럴 때 연애 중이었다라는 시는 분들은 이때 헤어짐도 발생하기도 해요. 관계에 정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남자 여자 좀 공통이네요. 그런데 연애 욕구는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나 정말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가 잘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눈이나 나의 그런 기준치를 낮춰야 된다 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때는 내가 좀 편한 만남을 좀 추구하고자 해요. 편한 만남. 배고플 때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커피 한잔 하러 카페 갈 수 있고 데이트도 편하게 하고 뭐 공원에 나가서 같이 산책할 수 있고 그런 만남을 또 추구해 보고자 하는데 기준치가 좀 낮아지고 좀 현실과 타협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연애 중이신 분들은 이럴 때 헤어짐이나 이별수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관계에 있어서 좀 무리한 행동이나 무리한 언행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내년 한 해 동안 연애 비즈니스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잘 이루어 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정묘일주의 2024년 갑진년 신년 운세를 간단히 알아봤고요. 정묘일주분들 내년 한 해 동안 조심할 것만 조심하시고 내가 원했던 활동을 하나씩 차분히 열어나가실 거는 열어나가셔서 긍정의 목표 달성을 하시는 그런 한 해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심하실 거는 언제나 나의 언행, 무리한 행위, 무리한 말, 행동 이런 것들은 다소 내가 절제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활동성을 넓혀나가는 측면에서는 또 다소 긍정적인 그런 모습도 있으니까 실수만 줄이시고 차분하게 자신이 해왔던 일들에 있어서나 아니면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씩 펼쳐나가시는 그러한 운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정사일주
정사일주 분들은 일지에 사화 겁재를 놓고 계시고 나는 거기에 왕지에 놓여져 있죠. 정사일주 분들은 사실 굉장히 열정도 많으세요. 그리고 인생에 그러한 한방 있죠. 이런 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내가 열정과 함께 그런 의욕과 함께 재물활동에 있어서라든지 인생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방에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하고요. 나의 그러한 주관, 고집, 가치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뚜렷하세요. 지장간안을 볼까요? 무토상관이 록지에 놓이고요. 경금, 정제가 생지에 놓이죠. 병화, 비겁이 록지에 놓입니다. 전문성, 독립성도 굉장히 강해서 이러한 것들로 활동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나의 그런 고집, 그런 한방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2024년 갑진년을 만났어요. 천간으로 갑목은 정인에 지지신토는 상관에 내가 거기에 쇠지에 놓이죠. 학생분들부터 볼까요? 우선 학생분들은 정화일간 공통이긴 한데 내년에 공부나 학습, 학업, 자기계발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내가 고민도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우유부단해지기도 해요.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면 약간 우유부단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집중이 잘 안 돼요. 이게 엉덩이가 가볍다. 그렇게 되면 활동성이 올라갑니다. 활동성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실기 아니면은 뭐 체대 뭐 이런 쪽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분들은 좀 괜찮은데 반면에 내가 책상에 앉아서 다분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분들은 이럴 때 다소 좀 부족해요.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각오, 의지, 결연하게 내가 만들어 나아가야 돼요. 이것을 올해부터 좀 참고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죠. 제 채널에 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또 많이 보시기도 하시는데 정사일주 학생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다소 내가 조금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 내 자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진로 문제에 있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하고 다소 의견의 일치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마이웨이를 하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학생이. 또 이럴 때 부모로서 너무 잔소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내려놓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점이 보여져요. 이때 학생이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게 뭐예요? 진로 변경을 한다든지 휴학도 되고요. 뭐 자퇴를 하게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대학생 이상이죠. 나의 의지대로 사시는 그런 학생분들의 경우는요.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이때는 내가 진로 변경에 있어서 좌충우돌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또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독하게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돼요. 나의 의지를. 특히 정사일주 분들은 타 정화일간 분들에 비해서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섣불리 학교를 그만둔다든지 진로 변경을 막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지 마시라. 지켜보자. 이때는 내가 너무 즉흥적으로 섣불리 많이 움직이게 되면요. 혼란과 혼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발생하려면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안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땐 내가 좀 차분히 재고를 하자. 고민을 다시 해보자 라는 점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집중도 잘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럴 때 내가 다소 실수하게 됩니다. 자만하게 돼요. 두뇌 회전만 믿고 하다가 시험장에서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만심으로 인해서 아는 문제도 틀린다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줄이려는 그런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런 점이 보여진다. 그래서 조심할 것만 조심하고 내가 이 악물고 독하게 마음 먹을 건 마음 먹고 학업을 이어가신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또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만 즉흥적인 그러한 움직임은 불필요하다, 금물이다 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학업 활동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열어나가려는 그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직장인 분들은 이럴 때 퇴사하고 싶어요. 아니면 휴직 뭐 이런 일들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너무 즉흥적으로 관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후회할 일들이 많아요. 나한테 혼란이나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부서 이동으로 올 수도 있어요. 내년에 부서 이동도 가능해지거든요. 핵심 자리가 아니라 비핵심으로 가게 될 일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좀 혼란과 혼돈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이때는 내가 즉흥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해요.
내년은 사실 나한테는 시비, 다툼, 마찰, 구설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동료들과의 대화 있죠. 그런 관계에 있어서 주의해야 돼요. 언행을 주의하셔라. 그리고 이 언행을 주의하라는 거는 상사와의 그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고 시비나 다툼, 마찰, 구설이 있었다든지 이러면은 또 즉흥성이 생겨서 아, 나 그냥 관둬버릴래 라고 해서 관둬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안 된다. 혼란과 혼돈이 발생을 하니까 계획성을 갖고 움직여야 돼요. 계획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내년은 퇴사나 휴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계획성 있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직장생활 못하겠다. 프리랜서로 갈래. 아니면은 사업길을 가겠어. 이렇게 가시려는 분들은 오케이다. 왜? 내가 그동안 정말 준비했던 게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계획성 있게 관두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이럴 때 내가 막 관뒀다가 오히려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뒷소문이라든지 시비 다툼 마찰 구설 이런 거에 내가 휩싸이게 될 수도 있으니까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에 내가 정말 꾸준하게 잘 준비해왔고 치밀하게 잘 참비해와서 이제는 홀로 설 수 있겠어 라는 분들은 퇴사하셔도 상관없겠죠. 그게 아니라 무리수를 두면서 내가 관두는 거는 옳지 못하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사업가분들 볼게요. 사업가분들은 내년에 아랫사람 있죠. 나의 그런 직원들, 사업장에 있어서 설비, 시설, 인프라, 기계 뭐 다 포함이죠. 내가 무리하게 좀 증가시켜 나가고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큰 소모 지출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돼요. 내년은 아랫사람에 관련돼서도 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너무 걱정하시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명리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조치하고 대비해 놓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다가도 또 말을 탁 안 들어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직원분들이. 그래서 뭐 이럴 때 직원을 뭐 신규 채용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직원분들이 막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금전에 큰 소모 지출이 있겠죠. 시설, 설비, 기계, 인프라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가분들이라고 하면은 법인 사업자분들, 개인 사업자분들, 뭐 프리랜서분들 다 마찬가지로 포함입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내년은 거래처 있죠. 거래처의 그런 변동사가 발생하기도 해요. 있기도 하다. 거래처와의 그런 관계나 거래처가 바뀐다든지 그래서 신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거래처와 이제 이별하고 정리가 된다든지 그러한 점이 있다라는 점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가면 안 돼요. 주도권을 내가 갖고 가면서 내가 욕심을 내잖아요. 욕심을 낸다는 건 결국은 무리수예요. 무리수를 두게 되면요. 이때는 좀 갑갑하고 답답한 혼란, 혼돈, 혼선의 과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좀 주도권을 갖지 말고 이타적으로 배려하는, 거래처를 더 위하는 모습, 내 직원을 더 위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처신을 잘 해나가시면은 오케이다, 긍정적이다. 그렇게 되면은 또 무난하게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내년에는 꼭 잡고 싶은 그런 문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문서사, 계약사, 취득사 무리하게 하지 말고 계획성을 갖고 하라. 중장기적이라고 말씀을 들었죠. 제가 앞서서 공통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그런 안목으로 계획 없이 가게 되면요, 손재수나 오랫동안 묶일 일,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 점이 있다. 그리고 또 공통이긴 한데 불법, 편법적인 일들, 탈법적인 일들 이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은 관제나 송사 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좀 주의할 것만 주의하고 사업활동을 잘 긍정적으로 열어나가자 라는 점을 알고 내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혼자분들 볼게요. 기혼자분들은 이럴 때 정사일주분들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타 정화일간에 비해서 내년은 배우자와의 그런 관계 있죠. 주의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알고 우리 관계를 잘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좋잖아요. 관계를 어떻게 주의해야 되냐.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주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도권을 잡고 가게 되면요, 내년에는 반드시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배우자의 그런 관계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은 이럴 때 남편이 되겠죠. 배우자도 포함 맞아요. 이럴 때 자녀의 문제 그런 것들도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나 경제나 아니면은 건강이나 활동성이나 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내가 다소 신경 쓰고 케어해야 될 일 이러한 이슈사항이 발생하기도 한다 해요.
그런데 내가 실수를 하게 돼요. 특히 여자분들은. 말 실수라든지 행동의 실수라든지. 그렇게 되면요. 상대가 상처를 입어요. 크게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죠. 이러한 부분을 주의하지 않으면은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소 혼란, 혼돈, 혼선의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언행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또 자녀에 관한 이슈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럴 때 일탈하고 싶은 모습도 되거든요. 즉흥성을 띄어요. 가정 외 이성관계를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나는 원래 깔끔한데요. 그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분들은 이럴 때 좀 이런 부분을 주의하고 긍정의 가정 환경을 스스로 확보해 나아가고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타적인 안목으로요. 배려하는 마음이요. 다른 정화일관 분들에 비해서 좀 더 필요하다. 갑진년 동안에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혼자분들 볼게요. 미혼자 여자분들은 이럴 때 이성 친구 있잖아요. 생길 수는 있어요. 생길 수는 있는데 다소 부족해요. 기회가. 그래서 내가 그런 기회를 좀 창출해 나가려면은 만남의 장을 열어야겠죠. 그래서 노력을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된다. 연애 욕구는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사실. 연애 욕구가 많다. 사람들한테 소개도 많이 받아야겠죠. 그러면서 이때는 눈도 낮춰야 돼요. 기준치를 낮춰야 돼요. 내 콧대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한 점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애 중이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결혼은 안 했지만. 이런 분들은 내년에 이별수가 약간 있어요. 헤어짐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저는 헤어질 생각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 말고요. 그동안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던 분들 있죠. 관계가 너무 오래됐는데 진척도 없고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때 관계 정리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도 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별이죠. 그러한 부분들도 발생하기도 한다 라는 점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내가 차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실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차버리는 것도 돼요.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좀 좋게 헤어지자. 이왕 헤어지는 거를 결심하신 분들은 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고 연애 비즈니스를 열어나가셨을 때 큰 문제 없이 연애운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미혼자 남자분들 볼게요. 미혼자 남자분들은 연애운이 떨어집니다. 다소. 근데 연애 욕구는 올라가요. 너무 연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눈을 낮춰야겠죠. 내 기준치를 낮춰야 돼요. 그런 거는 가능해져요. 하지만 이때 상대한테 잘해주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한테 잘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화분에 물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화분이 죽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조절을 잘해야 돼요. 잘할 때는 엄청 잘하다가 못할 때는 엄청 이렇게 표준 편차가 심한 거예요. 상대방을 재밌게 해주고 위트 있게 해주고 좀 웃기고 이럴 때는 잘하는데 내가 하기 싫을 땐 픽 돌아서는 그런 모습도 돼요. 그래서 지속성이 떨어진다. 연애 중인데요. 저는 이러시는 분들은 이럴 때 이별 수 있어요. 여자분들 남자분들 다 비슷하네요. 이 부분은. 그래서 내가 좀 말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동의 실수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때는 일탈하고 막 즉흥적이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가면은 내가 굉장히 혼란, 혼돈, 혼선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니까 그런 점은 좀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진짜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럴 때 나의 눈이나 기준치를 확 낮춰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또 가능해지기도 한다. 참고하시고 내년 연애 비즈니스 긍정적으로 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정사일주의 2024년 갑진년 신년 운세를 간단히 알아봤고요. 정사일주 분들 내년 한 해 내가 다소 주의해야 될 점은 있어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가지 말고 상대방한테 언행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될 점은 주의를 다소 많이 해야 되고 따라서 내가 주의할 점만 주의하고 활동성을 열어나감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무리하게 활동을 하게 되다가 조절 못하고 또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무리수들, 즉흥성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고 안정적으로 열어나가시려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한 그런 한 해로 활용하시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또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해 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그러한 일들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정미일주. 정미일주 분들은 일지에 미토 식신을 놓고 계시고 나는 거기에 관대지에 놓여져 있죠. 나의 재주, 능력, 실력, 그런 화술 이런 것들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양인살이에요. 여러 가지로 나의 그러한 전문성이나 독립성이나 이러한 것들로 사회생활을 추구해 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재치가 있어요. 좀 위트도 있어요. 말빨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장점들로 사회생활을 또 구해 나가시려는 그런 모습도 되기도 합니다. 지장간 안에는 비견, 정화가 관대지에 놓이고 을목, 또 편인이 양지에 놓이고 기토, 식신이 관대지에 놓여져 있네요. 재주, 능력, 기술,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뚝심 있고 뚜렷한 가치관과 주관으로 생각으로 활동을 열어나가시는 긍정적인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2024년 갑진년을 만났어요. 천간으로 갑목은 정인, 지지로 진토는 상관에 내가 거기에 쇠지에 놓이게 되죠. 학생분들은 이럴 때 공부가 잘 안 되는 구간이에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구간이에요. 부족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독하게 내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의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내년에 공부에 대한 생각, 학업에 대한 생각, 성적에 대한 생각, 진로에 대한 생각, 배움에 관련된 그러한 생각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할까 말까, 이 공부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의지나 각오가 단단해야 된다. 엉덩이가 굉장히 가벼워지는 운이거든요, 내년이. 활동성 측면에서는 좋아요. 실기 위주 혹은 내가 체대를 준비했다, 이런 분들한테는 다소 또 긍정적인 한 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 내가 이렇게 차분히 책상에 앉아서 엉덩이 무겁게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는 다소 불리하다라는 점이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진로 변경을 또 생각하기도 해요. 진로 변경을 생각하게 되면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의견에 마찰이 있어요. 진로 변경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이 진짜 나의 길인가? 맞나 안 맞나?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내년에 현실적으로 일탈하고자 함, 이탈하고자 함, 관두는 일. 관두는 일이면 뭐예요? 휴학도 되고요. 자퇴도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또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하고 의견의 일치가 안 맞고 자꾸 이렇게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무리수를 두면서 관두는 것은 좋지 못해요. 이럴 때 아예 그냥 관두고 나 그냥 기술을 배워야겠어 라고 해서 전문성으로 뛰어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획에 있던 행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했다가 오히려 실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저는 공부 계속 할 건데요. 공부가 너무 잘 돼요. 학업을 열중할 겁니다. 라는 분들은 이럴 때 실수를 주의하세요. 실수주의. 내가 내 머리를 너무 믿고 자만하게 되는 거예요. 벼락치기 뭐 이런 거 잘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내년은 꾸준히 한 것만 잘 되지 벼락치기를 해서 내가 시험 볼 때 잘 봐야겠다라는 것은 실수가 연발할 수 있다. 그래서 실수를 주의해야 된다. 주의할 건 주의하고 학업을 이어나가면 긍정적이겠죠. 시험일 당일에 내가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준비나 대비, 계획성을 갖고 움직이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요. 이런 운에. 그래도 대체로 내가 계획성 있게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 그렇게 되면 성공에 더 한 발 가까워지겠죠. 그런 점이 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내년 학업활동 긍정적으로 열어나가시면 좋고요. 자, 직장인분들 볼게요. 직장인분들은 이럴 때 퇴사나 하다못해 휴직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부서 이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서 이동이라는 거는 비핵심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면 괜찮기도 하다. 긍정적이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퇴사나 휴직의 모습으로 내가 아예 나가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즉흥성을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은 내년에 내가 주변 동료들과 시비, 다툼, 마찰, 구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함과 동시에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쉽지 않아요. 내년도 상사와 그런 트러블이 날 수 있다 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즉흥성이 발생을 해요. 나 관둬야겠다 라고 해서 퇴사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휴직, 뭐 육아휴직 뭐 다 되는데 퇴사를 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이미 계획성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퇴사한다라는 거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계획이 없었다라는 분들은 주의해야 된다는 점. 다만 내가 계획을 철저하게 해왔고 직장인에서 내 스스로를 책임지는 뭐 프리랜서라든지 사업으로 나가시려는 그러한 분들은 이럴 때 정말 퇴직서를 탁 던져버리는데 그러면서 내가 또 구설에 또 휩싸이기도 하죠. 이러할 때는 내가 언행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무리한 언행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두 마디 할 거 한 마디만 한다든지 한 마디 할 거 아예 하지 말다든지 그렇게 가시는 것이 좋다.
이럴 때는 내가 또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 그 말이 또 퍼져서 나를 좀 당혹시키게 하는 그런 구설로 돌아온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만 주의하면은 또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또 보낼 수도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니까 이러한 점만 좀 참고를 하시고 긍정적인 조직 직장길 혹은 퇴사 하시려는 분들은 그런 퇴사의 계획을 잘 이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점이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사업가 분들 볼게요. 사업가 분들은 이럴 때 나의 아랫사람 직원, 소아인이죠. 아니면은 생산 그런 시설, 설비, 서비스, 인프라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무리하게 증가시키고 좀 확충해 나가려는 모습이 돼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자금의 소모 지출이 있겠죠. 자금의 소모 지출이 크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와중에 또 거래처와의 변동사가 생겨요. 자, 사업가분들은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다 포함입니다. 거래처 변동사라는 거는 관계 문제 아니면은 그런 일거리와 관련해서 변동해야 될 일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새롭게 자금을 재투자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럴 때는 불법, 편법, 탈법 이런 일들은 조금 주의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때 관제수, 송사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큰일로 번지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보통은 계약사죠. 자금의 투자 계약이 될 수도 있고 문서사, 취득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좀 주의해야 된다. 너무 무리하게 일을 벌리면 안 돼요. 이때는 내가 실수가 좀 남발을 해요. 실수를 줄여야 성공의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서 계약할 때도요. 그래도 대체로 이때는 내가 무리수를 안 두려는 모습이에요. 무리수를 크게 안 두려고 한다. 내 능력 밖의 일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 한도 내에서는 오케이다. 나의 직원을 늘리는 일 이런 것들도 다 투자거든요.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내 한도 내에서 시설, 설비, 인프라 내 한도 밖에서는 쉽지 않다 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나의 그런 언행에 있어서 주의할 거는 주의하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래처와의 변동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그런 모습으로 실수를 줄여나가자 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혼자분들 볼게요. 기혼자분들 공통적으로 이럴 때는 배우자에 대한 이슈 사항이 발생을 해요. 그것이 건강, 관계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케어하고 신경 쓸 일이 발생하기도 하니까 지금부터 좀 둘러보면서 무슨 문제 있는지 없는지 잘 알아보고 가면 좋겠죠. 여자분들의 경우는 남편이에요. 남자분들의 경우는 자녀에 관한 일로 내가 또 이렇게 케어나 신경을 써야 될 일 그러한 이슈 사항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내년에는 대체로 공통적으로 무리수를 잘 안 두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냥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지나가려는 그런 모습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다소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남편분에게 내가 약간의 막말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언행이죠. 언행. 이거는 남자분들도 포함인데 특히나 여자분들한테 더 무게를 제가 두고 싶어요. 언행을 주의해라.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말이 튀어나올 때 래퍼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조절이 필수다. 필터링을 거치라는 거죠. 그리고 기혼자 남자분들도 이때 막말, 언행 이런 거 주의해야 되는데 기혼자 남자분들은 이럴 때 가정 외 이성관계 이런 거는 좀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내가 약간 일탈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다소 무리수다. 안 된다. 그런 점이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주의할 것만 주의하고 내가 참고할 거는 참고해서 긍정적인 가정 환경을 열어나가려는 노력을 지금부터 하게 되면 또 무난하게 넘어가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좀 참고만 하시는 정도로 올해부터 주변을 둘러보시고 가정 환경을 다 둘러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혼자분들 볼까요? 미혼자분들은 이럴 때 여자분들부터 볼게요. 미혼자 여자분들은 연애운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다소 부족해요. 좀 떨어져요. 내가 눈을 많이 낮춰야 돼요. 자존심을 부리면 안 되겠죠. 내 콧대를 조금 내려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연애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연애가 가능은 하다. 그런데 내가 완벽하게 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은 부족하다 라는 점이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럴 때 내가 연애 중이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연애 중이신 분들은 이때 관계 정리가 좀
일어나기도 해요. 이별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이별수라는 게 저는 이별 안 할 건데요. 그런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이럴 때는 내가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는데 관계가 흐지부지 너무 오래됐고 정리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분들은 이럴 때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라는 점이 보여져요. 연애 운을 열어 나가려면요, 내가 활동성을 열어 나가야 돼요. 활동성이 많아져야 돼요. 내년은 그리고 연애 욕구가 엄청 올라가요. 미혼자분들은 연애 욕구가 상승기가 되는데,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다소 연애 운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선자리, 소개팅 자리 뭐 이런 거를 내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만남의 채널을 내가 열려는 그런 노력이 스스로도 많이 필요하다. 눈도 많이 낮추고요. 편안하고 그러한 만남을 추구하려는 나의 노력이 수반이 돼야 된다. 그건 언제나 비슷한 말이지만 그래도 내년 한 해 동안은 특히나 더 그러하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미혼자 남자분들은 이럴 때 연애 운이 좀 많이 떨어져요. 이럴 때는 연애 중이어도 헤어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애 욕구는 많은데 헤어짐이나 이별수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그러네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정미일주분들 다. 특히 여자분들은 다시 여자분들로 돌아가면요, 이때 내가 남자를 차버릴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상처를 주고 좀 차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럴 때 내가 너무 잘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조절 실패. 잘해줄 때만 잘해주고 못할 때 엄청 못하는 모습도 돼요. 이게 연애 중이신 분들은 조절을 잘 해야 된다. 말도 조절이 안 되는 거고 행동도 조절이 안 되는 거라서 좀 실패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 내가 연애를 안 하고 있는데 연애를 정말 하고 싶었다라는 분들은 이럴 때 눈을 낮춰야 되죠. 조건을 굉장히 많이 낮춰야 돼요. 그리고 좀 편하게 좀 상대를 찾아보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셔야지, 너무 내 눈에 다 들려는 그런 여자는 쉽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연애 비즈니스 또 가능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긍정의 연애 비즈니스를 잘 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미일주의 2024년 갑진년 신년 운세를 간단히 알아봤고요. 정미일주 분들 내년 한 해 나의 활동성을 열어나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반드시 생겨요. 하지만 그 와중에 내가 무리수를 두는 행위나 말실수, 행동의 실수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할 건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것만 주의하고 내가 활동성을 열어나가서 긍정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정의 기운은 많이 다운시키고 긍정의 기운을 업시켜서 내가 더 얻을 거는 많이 얻어가는 그런 또 한 해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정유일주. 정유일주 분들은 일지에 유금, 편재를 놓고 계시고 나는 거기 장생지에 놓이신 분들이죠. 정유일주 분들은 실속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해요. 유금이 또 나한테는 천을귀인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결혼해서도 실속 있는 재물활동이나 사회활동, 그러한 배우자를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고요. 정유일주 분들은 대체로 아이 같은 모습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함과 동시에 또 내가 큰 무대, 재물활동을 꿈꾸고 추구해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결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자, 지장간 안에 경금, 정제가 왕지에 놓이고 신금, 편제가 록지에 놓이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재성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손해보는 그러한 행위는 잘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인드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나름 자신 스스로 그런 실속을 알차게 챙겨 나가시면서 가정 안팎으로 일들을 추구해 나가시는 멋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2024년 갑진년을 만났어요. 천간으로 갑목은 정인, 지지로 진토는 상관에 내가 거기에 또 쇠지에 놓이게 되죠. 학생분들부터 볼게요. 학생분들은 이럴 때 공부가 잘 안 되는 운이에요. 이게 사실 내가 그런 공부나 학업, 자기개발, 학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고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진로를 변경해야 되냐 이런 것에 있어서 고민이 굉장히 많고 또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규가 아닌 비정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럴 때 휴학을 하게 된다든지 자퇴를 하게 된다든지 진로 변경을 위해서요. 이런 걸로 인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하고 의견에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채널에 이렇게 오셔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좀 계시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좀 걱정하실 거예요. 내년에 저 속색이는 거 아닌가요? 내년은 내 스스로 마이웨이를 가겠다라는 모습이 많아 보이는 그런 한 해기 때문에 내려놓을 필요는 있겠다. 부모로서 이거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는 다 안 된다. 이게 내 자녀가 만약에 정화일간이다 또 정유일주다라고 하면은 내가 내 고집을 부린다라고 해서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을 좀 알고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럴 때 각오나 공부를 하겠다라는 의지 있죠. 이런 거를 단단히 하고 가야 돼요. 독하게 마음을 먹고 가야 돼요. 결연한 의지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은 엉덩이가 굉장히 가벼워지는 그런 운이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요. 학습 능력 있죠. 학습 능률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돼서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점이 좀 보여져요. 그런데 내가 실기나 실습 위주의 그러한 공부를 한다. 그런 것들로 내 진로를 추구해 보려고 한다. 라는 분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대체로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 라는 분들은 이럴 때 활동성은 올라가게 되니까 내가 엉덩이가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공부하는 데는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럴 거예요. 저는 공부 굉장히 잘 되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럴 때 실수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약간 꾀를 많이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자만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시험 당일날 내가 아는 문제도 틀릴 수 있는 그러한 실수가 남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벼락치기 뭐 이런 거는 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소에 내가 꾸준히 잘 해야 된다.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죠. 각오나 의지를 단단하게 독한 마음을 먹고 결연하게 해야 된다라는 점이 좀 보여져요. 내년 학업 진로 그런 계획을 잡으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다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선제 조건 이런 것들을 내가 갖췄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남들보다 내가 2배, 3배 노력을 하면은 긍정적인 결과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힘에 부칠까 아니면 내가 지구력이 떨어질까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내년은 다소 지구력이 떨어지니까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야 된다 라는 점이 좀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직장인분들 볼게요. 직장인분들은 이럴 때 휴직이나 퇴직 이러한 모습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년은 사실 주변 동료들과 시비, 다툼, 마찰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즉흥성이 생기고 이탈하게 돼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퇴사 이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또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다소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즉흥성으로 이탈하고자 해서 그만둬야겠어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년은. 그러면서 또 구설, 시비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 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둘의 차이가 확연히 나겠죠. 준비가 되어 있던 분들은 사표를 언제나 가슴속에 품고 다녔던 사람들 언제나 준비를 해왔겠죠.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프리랜서가 될 거야 아니면 사업가로 갈 거야 뭐 이렇게 진로 변경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준비된 사람들은 오케이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앞서서 뭐 이런 일들을 좀 겪은 사람들 또 이렇게 겪은 사람들은 다소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후회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프리랜서로서 사업가로서 이미 준비할 거 다 해놨어. 이제 나가서 내 거 하면 돼 라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요. 그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저는 계속 회사 다니고 싶은데요 라시는 분들은 다니셔도 돼요. 그런데 이럴 때 언행에 있어서 좀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언행을 주의하셔라. 2번 말할 거 1번 말하고 1번 말할 거 아예 말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때는 부서 이동이 있을 수 있어요. 핵심이 아니라 비핵심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긍정의 모습이 됩니다 라는 점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좀 참고를 하시고 직장인분들은 내년 한 해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가분들 볼까요? 사업가분들은 이럴 때 나의 직원, 아랫사람이죠. 사업의 시설, 설비, 인프라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무리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증가시키고 확충시키려는 모습이 됩니다. 자금의 큰 소모 지출이 발생하죠. 소모 지출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투자죠. 투자. 또 재투자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번 것으로. 그렇게 되면서 내가 이것을 증가나 확충을 하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이렇게 증가해 나가고 확충해 나간다는 거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게 능력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요. 능력 밖에 일은 하지 마세요. 능력 한도 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는 거는 증가시키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럴 땐 조절을 잘 못해서 내가 실수하게 돼요. 무리수와 실수는 주의해야 된다 라는 점이 좀 보여집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내가 이상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내가 그동안 안 해봤던 행위를 하겠어. 그래서 일탈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게 돼요. 법인 외제차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문서사
투자,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내질른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속에만 담아왔던 일인데 이때는 에라 모르겠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냅다 질러버리면은 안 된다. 계획성을 가져야 돼요. 이때는 무계획성이 계획성을 앞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옳지 못한 거예요. 내가 계획성을 갖고 자꾸 즉흥성을 줄여나가고 실수를 줄여나가야지 성공의 확률이 올라간다 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래도 문서나 계약서, 투자에 있어서 나의 능력 한도 내에서는 오케이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라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거래처와의 관계나 변동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바뀐다든지 그런 일들이 바뀔 수도 있고요. 사업가분들이라고 하면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또 개인 프리랜서 분들 다 포함이에요. 프리랜서 분들도 다 개인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든 분들 다 거래처와의 관계나 일거리의 조건 뭐 이런 것들의 변동사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대체로 이럴 때는 내가 불법적인 일, 편법적인 일, 탈법적인 일을 하게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은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관제나 송사 이런 큰 싸움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만 주의할 건 주의하고 긍정적으로 사업활동을 열어나감에 있어서는 내년 한 해는 오케이다 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혼자분들 볼게요. 공통적으로 기혼자분들은 이럴 때 내년에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 주의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할 것만 주의해야 돼요. 여자분들은 남편분,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남자분들은 또 자녀에 관한 그런 이슈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신경을 쓸 일, 케어해야 될 일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그래도 내년은 의견의 일치를 잘 이뤄낼 수 있어요. 플러스다 이 정도면. 그래서 협동하고 협력하고 공동으로 무언가 의식주를 증가시켜 나가고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오케이다예요. 그러면서 돈을 쓰게 되기도 해요. 자금에 소모지출이 있다. 가전, 가구, 차, 자전거도 되죠. 하다못해 휴대폰 뭐 다 돼요. 뭐 이런 것들을 드리게 될 수도 있다. 애완동물 이런 것도 돼요. 내년은. 하지만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는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다소 좀 주의해야 된다. 좀 답답함, 갑갑함이 있다 상대방이. 특히 여자분들 내가 언행을 주의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내가 상처 주는 그런 말이나 그런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 내년 한 해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의견의 일치를 이뤄내서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조건 다 관계 정리를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내가 좀 힘들어 왔고 특히 이민년부터 2022년부터 2023년 개묘년 현재에는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해서 별거를 하게 됐다든지 그런 분들은 다시 올해 2024년 갑진년이 됐을 때 그냥 그만하자 라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돼요. 내가 차버리려고 하는 모습도 되고. 근데 그런 모습이 없었던 분들은 해당 사항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동안 그랬던 분들은 내년에 그렇게 서류 정리를 하게 되기도 한다 라는 점이 좀 보여집니다. 남자분들은 이럴 때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져서 가정 외에 이성관계 이런 거는 다소 내가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할 점만 좀 주의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금의 소모 지출이 또 굉장히 많아지기도 한다 라는 점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미혼자분들 볼게요. 미혼자분들은 이럴 때 여자분들부터 볼게요. 여자분들은 연애 운이 사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다소 떨어집니다. 나의 연애 욕이 있죠. 연애 욕구는 올라간다. 굉장히 올라가는데 연애 운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나의 기준치를 낮춰야 돼요. 눈을 좀 낮추라는 거예요. 나의 콧대를 너무 꼿꼿이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위를 둘러보면 발생을 할 수는 있다 라는 점이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때 연애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때 이별수가 좀 발생하기도 해요. 헤어짐. 그게 아니면은 완전 좀 반대이긴 한데 결혼의 모습도 돼요. 혼인의 모습. 특히 정유일주 분들은 타 정화일간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런 극단의 모습이 조금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연애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 제외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결혼을 해서 돈을 많이 쓰게 되는 모습도 돼요. 혼수도 필요하죠. 집도 구해야 되고 결혼식비도 들어가고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사이가 좋았다 라는 분들은 이 길로 가겠죠. 사이가 안 좋았다 라는 분들은 이 길로 가겠죠. 너무 오랜 연애 기간에 너무 지쳤다. 우리는 뭐 흐지부지 되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경우는 이럴 때 관계 정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과 상황에 맞게끔 생각을 하시고 연애사에 있어서 깔끔하고 긍정적으로 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체로 내년은 여자분들이 내가 찰 거야 라는 거예요. 차버린다. 상대를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도 보여져요.
참고하시고요. 미혼자 남자분들은요, 이럴 때 연애 운이 있긴 있는데 많이 부족해요. 똑같아요. 눈도 낮춰야 되고 내 기준치를 좀 낮춰야 돼요. 나의 조건들을 낮춰서 현실과 타협해야 돼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많이 부족하다. 특히 여자분들에 비해서. 연애 중이신 분들은 이럴 때 똑같네요. 관계 정리가 좀 일어나기도 해요. 관계 정리나 아니면 혼인사가 발생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우리 헤어지자. 뭐 이런 모습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좀 공통이네요. 또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 내가 상대한테 너무 잘해주려고 하는데 잘할 때만 잘하고 못할 때는 너무 엄청 못하는 모습이에요. 잘해줄 때 엄청 잘해준다는 게 화분에 물 많이 준다라고 해서 화분이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화분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좀 조절을 해야 된다. 위트 있게 정말 잘해주려고는 하는데 오히려 상대한테 상처를 줄 수 있고 화분에 필요 없는 물까지 주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절이 필요하다. 두 분 다 언행을 좀 주의하라 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연애 비즈니스를 열어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연애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정유일주의 2024년 갑진년 신년운세를 간단히 알아봤고요. 정유일주 분들 내년 한 해 내가 말 한마디 할 거 말 한마디 하지 말든지 아니면 행동에 있어서도 상대가 상처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다소 좀 주의하고 언행을 주의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성을 열어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다소 또 긍정적이니까 참고하셔서 하나씩 차분하게 가시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년 한 해에는 실수나 그런 무리수 이런 것들만 조금 주의하실 건 주의하시고 차분하게 자신이 원했던 그런 목적지에 다다라서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한 그런 한 해로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정해일주 정해일주 분들은 일지에 해수 정관을 놓고 계시고 나는 거기에 태지에 놓이신 분들이죠. 굉장히 안정성이나 삶의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나의 명예나 체면, 자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중시하시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지장간환을 볼까요? 지장간환에는 무토, 상관이 절지에 놓이고요. 간목, 정인이 생지에 놓이고요. 임수, 정관이 또 록지에 놓입니다. 나의 자격이나 면허, 기술 뭐 이런 것들로 안정적으로 사회활동을 이루어 나가려는 모습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정해일주입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 복도 어느 정도 잘 갖추고 있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모습이 많은 그런 정해일주가 됩니다. 종교, 철학, 문학, 예술, 역학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 보시기도 하시고 조용조용하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해외와 관련된 그런 인연을 또 추구해보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2024년 갑진년을 만났어요. 천간으로 간목은 정인, 지지로 진토는 상관에 또 거기에 내가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학생분들부터 볼게요. 학생분들은 이럴 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다소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 됩니다. 이때는 내가 활동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활동성이 늘어나면은요, 실기 위주 아니면 실습 위주의 그런 학문 있죠. 그러한 학업 분야에 있어서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내가 책상 앞에 앉아서 엉덩이를 딱 붙여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불리한 운이다. 그래서 이때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진로에 대한 생각, 공부에 대한 생각, 학습에 대한 생각, 학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져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보시면 좀 걱정을 하실 텐데 내년이 약간 그런 운의 흐름이 돼요. 이때는 진로 변경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학생이라면. 일탈이나 이탈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돼요. 휴학도 되고요. 자퇴의 모습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 하려면요.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마음가짐이나 각오, 의지를 독하게 먹고 단단히 생각해서 결연해져야 됩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꽉 들고 그렇게 결연해지지 않으면 다소 불리한 운이 돼요. 매년 공부가 다 잘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럴 때는 다소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진로 변경이나 일탈, 이탈들의 행위, 휴학이나 자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의견의 마찰이 좀 심하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점이 좀 보인다. 약간 중2병의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주의해야 돼요.
너무 즉흥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 즉흥성을 버려야 된다. 웬만하면은 계획성을 갖고 가야 된다. 좀 반드시 필요한데 또 이럴 때는 무계획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계속 공부를 꾸준히 할 거고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분들은 주의해야 될 점이 실수,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내가 약간 꾀를 부리기도 하거든요. 벼락치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일날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수들 있죠.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라는 점이 보여져요. 나의 두뇌 회전만 믿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할 것만 주의하고 학업 활동에 있어서 지금부터 계획을 잡으실 분들은 잘 잡으셔서 차분하게 이뤄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직장인 분들은 이럴 때 퇴사나 휴직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내가 계획성을 갖고 있던 분들은 오케이예요. 하지만 계획이 없던 무계획적인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즉흥적인 분들, 그런 거는 다소 비추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이때는 내가 다소 주변과 시비, 다툼, 마찰, 구설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동료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상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예민해질 일이 발생을 해요. 학생분들도 이때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직장인분들도 굉장히 예민해질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러함과 동시에 또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시비, 다툼, 마찰, 구설이 발생하고 이걸로 인해서 즉흥성을 갖게 돼서 무계획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테크트리를 타서 가게 되면은 부정적이다 라는 점이 보여지는 겁니다. 나는 관둘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해서 가슴속에 언제나 퇴직서를 품고 다니셨던 분들, 직장인에서 프리라든지 사업가로 갈 거야 라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계획이 철저히 돼 있었다, 그래서 준비가 돼 있다 라는 분들은 나가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서는 좀 문제가 발생한다, 후회할 일이 있다 라는 점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 가지로 내가 시비, 다툼, 마찰, 구설을 피하기 위해서 언행을 주의해야 돼요. 말 두 마디 할 거 한마디만 하고 말 한마디 할 거 아예 하지 말든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럴 땐 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관둘 생각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럴 때 부서 이동도 가능합니다. 부서 이동이라는 게 핵심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비핵심 부서 뭐 이런 쪽으로 내가 가게 된다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긍정의 모습도 됩니다. 그러한 점이 좀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사업가 분들 볼게요. 사업가 분들은 이럴 때 직원, 아랫사람, 수하인 다 포함이죠. 그리고 사업장이나 사업 시설물, 설비, 모든 인프라 포함인데 이런 것들을 증가시켜 나가고 확충해 나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거를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해요. 증가하고 확충해 나가는 거는 즐겁고 의미가 있고 행복한 일이에요. 또 뭐 잘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되면은 내가 다소 손재수라든지 자금이 크게 묶일 일,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과정이 있기도 하다 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절을 잘 해나가야 돼요. 내 능력 밖의 일은 하지 마세요. 내 능력 한도 내에서는 오케이다 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 재투자할 일, 그러한 일들로 내가 자금이 크게 묶일 일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추후에 다가올 나의 때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재투자 해놓는 거다라는 건 오케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리한 투기, 그건 뭐예요? 뭐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은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넓혀 나가고 증가시켜 나가고 확충시켜 나가고 그러한 모습은 괜찮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업가분들은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 다 포함이에요. 프리랜서 분들도 개인 사업이잖아요. 내년에 거래처와의 그런 관계나 거래처와 일거리와 관련해서 그런 변동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은 사업자분들은 불법, 탈법, 편법적인 일들 있죠. 이런 일들은 다소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내년에 내가 이런 점을 주의하지 않으면은 시비, 다툼, 마찰인데 이게 크게 가면 뭐예요? 관제나 송사 뭐 이런 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항상 언행을 주의하셔라. 그래도 내년에 내가 크게 무리수는 잘 안 두려는 모습은 되는데 그래도 간간히 나를 자극하는 그러한 문서라든지 계약사, 취득사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때 내가 너무 무리해서 내 질러버린다든지 혹은 내가 앞뒤 안 가리고 투자했다든지 아니면 그러느라 싸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큰 싸움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하시고요. 공통 부분부터 볼게요.
기혼자 공통 부부로는 내년에 배우자와의 관계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해, 원망, 집착, 애증 뭐 이러한 관계로 갈 수도 있어요, 내년은. 그래서 시공간에 적절한 여유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신적인 환기도 필요하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배우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의 모습도 돼요. 주거 환경에 있어서는 예를 들자면은 비가 왔는데 물이 샜다든지 냄새가 어디서 올라온다든지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든지 뭐 이래서 고쳤어야 될 일들,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예민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 근데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분들은 남편과의 문제, 남자분들도 배우자와 마찬가지지만 이때는 자녀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는 내가 언행을 정말 각별히 좀 주의해야 돼요. 특히나 정해일주 분들은 타 정화일간 분들에 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더 주의해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상처 주는 말이나 언행을 굉장히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예민해지고 서로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관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신을 잘 해야 된다. 일거수일투족 조절을 하자. 밸런스 있게 행동해 나가야 된다. 그런 점이 좀 보여집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내년에 약간 일탈하고자 하거든요. 일탈하고자 하는 면, 이탈하고자 하는 면. 그래서 이럴 땐 또 가정 외 이성관계 이런 거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해, 원망, 집착, 애증 뭐 이러한 예민함이 지속적으로 좀 발생할 수도 있고 좀 짜증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각방을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각방이 필요할 때는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공간에 적절한 그런 거리와 여유를 두자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가정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을 내가 어느 정도 좀 인식하고 있고 대비해 놓고 준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부터 뭐 걱정하세요. 지금부터 스트레스 받으세요. 내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여자분들은 마지막으로 관계를 좀 정리하고 싶었다라는 분들은 관계의 정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관계가 좋았는데요 라는 분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지만 그동안 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과. 그런 분들은 이때 정말로 서류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예민해지고 다시 봐야 돼? 법원 가서 또 봐야 돼?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라. 소송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라 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관계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참고하시고 긍정의 가정환경을 잘 이루어 나가시길 또 가꾸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혼자분들 볼게요. 미혼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이럴 때 연애운이 있어요. 하지만 다소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있긴 있다. 못하는 거 아니다. 연애 욕구도 올라갑니다. 선생님 저는 연애욕이 없는데요. 연애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요. 자, 연애운이 있는데 다소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눈을 낮춰야 돼요. 내 콧대를 너무 세게 부리면 안 돼요. 자존심을 좀 낮춰라. 내가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연애를 못하고 있었던 분들은요. 그리고 또 활동성을 열어 나가야겠죠. 그리고 연애 중인 분들은 관계 정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약간 염증을 느낀다고 할까요? 더 이상 너랑은 못하겠어 라고 해서 뒤돌아서는 모습도 돼요. 그런데 내가 차버리는 양상이에요. 상대를 정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언행에 있어서 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뭐 좋은 이별은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고 적절하게 잘 마무리를 지으시면 좋고요. 저는 연애에 있어서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라는 분들은 이때 다소 관계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로 미움, 원망, 오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민함이 증폭될 수 있다. 그러한 일도 발생할 수 있다예요. 근데 이 부분은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도 오해, 원망, 집착 이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된다. 예민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이 좀 보여지네요. 남자분들 연애운 많이 부족하다. 있을 수는 있는데 이때는 내가 좀 눈을 많이 낮춰야 돼요. 똑같이 기준치도 많이 낮춰야 돼요. 그래서 나의 그러한 조건들을 까다롭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현실과 타협해야 돼요. 특히나 여자분들보다 더 그래요. 그래서 연애운은 여자분들이 더 많아 보이긴 한다. 그러한 와중에 연애 중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연애 중이신 분들도 이럴 때 마찬가지예요. 이별수 있다. 헤어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너무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연애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래서 상대를 만나는데 잘해줄 때 너무 잘해줘요. 연락할 때 너무 많이 또 연락하기도 하고, 연락을 안 할 때는 탁 뜸해버리고, 잘 못할 때는 엄청 못하는 모습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이 없다. 잘 조절해야 돼요. 조절. 그게 말도 되고요, 행동도 됩니다. 되게 위트 있고 재밌게 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재밌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내가 이걸 조절 잘 해야 돼요. 화분에 물 많이 준다라고 해서 화분이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화분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잘 맞춰가야 돼요. 밸런스를 잘 맞춰서 그 줄을 잘 타고 가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다소 연애 문제에 있어서 이런 이별수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참고하시고 연애 비즈니스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활용하셔서 연애 환경을 잘 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정해일주의 2024년 갑진년 신년 운세를 간단히 알아봤고요. 정해일주 분들, 내년 한 해 내가 다소 주의해야 될 점이 좀 많긴 많아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 준비할 건 준비하고 대비할 건 대비하고 돌다리 두들겨 볼 건 두들겨 봐서 긍정적인 2024년 한 해를 또 맞이해야 되실 거잖아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민함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무리수를 두는 그런 행위, 언행 이런 것들은 좀 내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너무 즉흥성을 내세워서 무계획적으로 무절제하게 행동만 안 하시면은 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활동성을 열어나감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이거든요. 활동성을 잘 열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목적과 목표를 한 발짝씩 다가가서 성취하는 그러한 긍정의 한 해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화일간의 2024년 갑진년 신년 운세를 일주별로 알아봤고요. 정화일간 분들 지금 현재 아직 2023년인데 쉽지 않죠. 많이 도전적인 그런 과제들, 스트레스들에 시달리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내가 좀 참고 인내해야 될 일들, 숙성시켜야 될 일들, 그러한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그러한 일들을 다 잘 처리하고 나면 어쨌든 또 2024년 갑진년이 다가오니까 그때를 위해서라도 내가 잘 준비를 해놔야겠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남은 한 해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또 갑진년은 앞서서 제가 영상에서 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내가 주의할 건 주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또 지내시면은 긍정의 또 한 해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다가오는 나의 때는 또 언제라 그랬죠? 네, 내가 비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한 2027년 정도를 생각을 해서 내가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숙제나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현재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조금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그런 일들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